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GMP 계율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요. GMP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GMP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의약품의 3가지 특성과 GMP 요소, 그리고 4대 기준서에 대해서 다뤄드렸었습니다. 챕터 2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에 대한 강의는 다음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PPT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다 읽고 여러분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알아야 될 부분들을 추가해서 다음 시간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픽스라는 기관이고 이 기관은 의약품 상호실사 협력기구라는 곳입니다. 이 기관의 설립 배경은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의약품과 미국에서 만드는 의약품, 그리고 유럽에서 만드는 의약품, 각 의약품별로 관리 기준이 서로 다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의약품을 해외로 수출을 하고 싶은데 필요한 문서, 관리 기준, 그리고 수출을 허가받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게 소요가 됩니다. 이 기관에 가입된 국가들끼리는 수출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구입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얻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품질 보증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도큐멘트, 그리고 문서에 대한 문서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작업자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부지와 장비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재와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샘플링과 샘플에 대한 절차들, 그리고 테스팅,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와 이제 결과를 릴리즈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좀 더 읽어보고 여러분께 전달해야 될 좋은 자료들을 좀 공부해보고 챕터 2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작할 거는 챕터 3 제조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챕터 3를 하는 거는 제가 업로드 올리는 기간이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일주일 정도가 되었는데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업로드 기간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챕터 3 제조 환경, 제조 모니터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약회사 품질관리 직무를 꿈꾸는 취준생을 위한 강의 챕터 3로 제조환경, 제조 모니터링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컨텐츠입니다. 환경 모니터링과 제조용수 관리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모니터링입니다. 적용 범위, 낙하균, 포면균 및 부유균 측정은 미생물 오염도를 관리하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작업장 및 품질관리 부서의 미생물 실험실 등에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기타 작업장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청정도를 유지하는 작업장에 적용한다. 책임, 미생물 시험 담당자는 낙하균, 표면균, 부유균 측정 수행 기록 유지 및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품질부서 책임자는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조환경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낙하균, 표면균, 부유균, 부유입자 이 4가지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작업장의 낙하균, 표면균, 부유균 및 부유입자를 측정, 관리함으로써 의약품이 미생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약품을 만드는데 그 제조 환경이 정말 깨끗한지 그것을 이제 품질관리 QC팀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 시험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낙하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유균과 부유입자에 대한 설명은 패스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기계를 사용해서 이거는 부유균 측정하는 사토리스 MD8인데요. 이 기계를 켜게 되면은 이 기계를 켜고 이 부유균 측정 배지를 여기다 장착하게 되면 이 기계가 공기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소에 있는 공기들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배지에 공기 중에 있는 균이 있으면 이 배지 안에 들어가겠죠. 이 배지를 배양시키면 만약에 공기 중에 미생물이나 균 같은 게 있을 때 이 배지를 배양시키면 그 균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걸로 부유균을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부유입자는 여기에 있는 부유입자 측정 통로로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유입자가 얼마나 큰지 이 기계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계적인 부분은 제품 카탈로그나 아니면은 관리 기준만 보면 되기 때문에 낙하균과 표면균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하균입니다. 낙하균 시험 방법. 한 청정실의 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무균적으로 조제한 평판배지 위에 자연 낙하시켜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무균적으로 조제한 한천 평판 배지를 일정 시간 개방하고 낙하된 미생물을 배양하여 증식된 균집락수를 세어 평판 배지당 단위 시간 동안의 균수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CFU인데요. 콜로니 포밍 유닛입니다. 자료를 살짝 잘못 만든 부분이 있는데 단위 시간으로는 나눠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낙하균 시험 방법은 이제 공기 중에 이제 미생물이나 아니면 뭐 세균들이 있을 텐데 이 세균이나 미생물들에도 무게가 있어서 이 낙하균 배지를 깔아두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렇게 낙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배지 위에 쌓이게 되겠죠. 그 이후에 이 배지를 적정한 방법으로 인큐베이터라고 하는데, 인큐베이터에 배양을 실시하게 되면 균이 있으면 균이 검출이 되겠죠. 그 콜로니들을 측정하여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균의 수도 제조 환경도 그레이드별로 나오는데 A 그레이드, B 그레이드, C 그레이드, D 그레이드, CNC 구역이 있습니다. 각각의 관리 구역마다 허용하는 균의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측정 위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 및 중요한 표면이 노출되거나 직접 노출하는 위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측정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주요 공정들이 있는데요. 용기에다가 제품을 넣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제품을 조제하고 있는 공정 근처, 그런 주요한 위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측정해 줍니다. 벽과 바닥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이 좋으며 작업자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적절한 위치를 선정합니다. 환경 모니터링을 이 4가지를 한다고 했는데요. 작업자 생산자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위치를 설정하여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해당 청정실에 미생물 오염 정도를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노출 시간을 설정합니다. 보통 4시간 정도 노출시켜 주고요. 단위 시간 동안의 균수를 산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 동안 측정하며 nREST 상태에서보단 오퍼레이션 상태에서 측정을 합니다. nREST 상태라는 것은 작업실이 있는데 작업 중이 아닐 때 측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퍼레이션 상태는 작업 중일 때를 말하며 제품 생산을 하고 있을 때 낙하균을 측정을 해서 그 작업할 당시에 제조 환경이 적절했는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환경 모니터링의 재시험은 무의미한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환경 모니터링을 해서 그 관리 기준에 부적합이 나오게 됐습니다.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재측정을 해서 재측정할 때는 이제 관리 기준에 적합한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이제 제조 환경은 괜찮은 거야 라고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퍼레이션 상태에서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작업할 당시의 제조 환경과 그리고 작업자, 작업 동선, 그리고 만들었던 원부 자재들 그 모든 것을 동일한 조건에서 또다시 재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모니터링의 재시험은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면균인데요. 시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측정법은 제조시설의 표면, 내면 및 틈새의 미생물 오염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청정실의 미생물 오염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레이트는 로닥 플레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낙하균은 낙하균은 이제 떨어지는 균들을 이 배지에 담아서 측정을 하는데 이거는 표면균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 표면이 살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닥 플레이트를 가지고 이제 측정 위치에 대해서 측정 위치에 대해서 찍고 배양을 하면 찍은 위치 표면에 이제 균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측정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정실 내 제조시설, 용기, 작업대 등 제품 생산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포인트를 설정하며 워스트 포인트는 반드시 포함합니다. 작업자 이 네 시험 모드 워스트 포인트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요. 이제 낙하균, 표면균, 부유균, 부유입자에 대한 시험 방법을 세팅을 할 때 제조시설 여러 곳을 측정을 합니다. 낙하균 배지를 작업실마다 작업실에 한 5개 정도를 깔았다. 근데 어떤 곳에서 낙하균이 많이 자랐다. 어떤 곳에서 표면균이 자랐다. 이 부분, 워스트 포인트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표면균 측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작업장 표면균과 작업자 표면균이 있습니다. 작업장은 용기나 작업대, 제품 생산에서 주요한 포인트들이 작업장 표면균이고 작업자 표면균은 그 생산 시설에 들어가서 제조를 하신 분들의 머리, 마스크, 흉부, 팔꿈치, 무릎, 손 등을 측정하여 그 작업자가 입은 무균복이나 마스크 그리고 무균 장갑들이 정말 청정한 상태에서 사용되었나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표면균을 측정할 때 동일한 압력을 가해줍니다. 두 번째, 로닥 플레이트를 측정한 곳은 80% 알코올로 소독해줍니다. 그 이유는 이 배지는 미생물이 잘 자라나기 위한 조성의 배지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로닥 플레이트를 찍은 곳은 80% 알코올로 소독을 해줘서 균이 못 자라도록 소독해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조용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용수 관리에 대해서는 이 한 장만 준비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정제수입니다.
상수를 역삼투, 이온교환 등의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물입니다. 두 번째, 주사용수, 워터포 인젝션. 상수 또는 정제수를 증류 또는 최소한 증류를 동등한 정제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 주사제를 만들 때 사용됩니다. 제조용수에 대한 시험은 전도도와 총유기체탄소와 엔도톡신 시험을 진행합니다. 물속에 이제 불순물이 많을 경우에 이제 전도도가 높을 것이고, 그리고 총유기체탄소는 물속에 유기체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건데, 물속에 유기물이 많게 되면 미생물 증식이 쉽기 때문에 총유기체탄소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엔도톡신 시험을 진행합니다. 엔도톡신이라는 물질은 독성 물질인데요. 먹었을 때는 이 엔도톡신 균이 작용을 하진 않지만 이제 혈액 속으로 들어갔을 때 강력한 발열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도톡신에 대한 시험을 진행해 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